최소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며 요르단이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요르단에 빛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오일머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르단이 그런 상황으로 사막과 황야뿐인 땅에서 원유라도 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중동에 있으면서도 자원 빈국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이후로는 경제가 기지개를 켤 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에서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발전소가 있는 알카트라나까지 2시간가량은 사막과 거친 평원의 연속일 뿐 숲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석유도 수자원도 없다 보니 국가는 빈곤하고 요르단인들의 일상은 내 피부로 찌들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 사정까지 열악한데 요르단의 전체 발전설 비용량은 4,500메가와트로 우리의 4.7%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여기에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난민 80만 명이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르단의 한국전력이 빛, 즉 전기를 공급하면서 수도 암만의 정전을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선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어 중동 매체에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발전소와 수도 암만의 암만아시아 디젤 레온 발전소가 그 주역으로 두 발전소는 요르단 전체 전력 중 2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없다면 요르단에 전구할 10개 중 4개는 먹통인 셈입니다. 따라서 한전이 이곳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한 상황으로 한전이 요르단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정전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카트라나 발전소가 불을 밝히면서 국가 전체 전력의 10%를 해결한 것입니다. 특히 곧장 없이 발전하다 보니 수도 암만의 정전이 거의 없었고 여기에 암만 아시아법인이 추가로 15%를 해결하면서 요르단 수도권 전력 수급이 숨통을 트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방으로도 한전의 전력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나 프로젝트 발주처는 요르단 전력공사로 설비용량은 373메가와트입니다. 한전이 80%, 사우디가 20% 투자했고 운영은 한전 자회사 남부발전이 맡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을 수주해 2009년 현직 법인 설립과 전력 판매 계약 건설공사 계약 체결한 뒤 2년간의 건설을 거쳐 2011년 1월에 상업운전 1단계 가스터빈을 완료한 데 이어 그해 2단계 복합터빈을 완공해 현재의 성공적 발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한전의 역작으로 중동에서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사업입니다. 요르단 정부도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이는 요르단 사상 두 번째로 발주한 IPP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총 사업비 69%인 3억 2천만 달러를 한전에 보증 없이 사업 자체 신용만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 정부가 발전 전력 구입을 100% 보장하고 전력 요금 지급을 보증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알카트라나 사업 성공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라빗, UAE 슈웨이핫 IPP3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전의 중동 지역 사회공헌도 남다른데 우선 시리아 난민 캠프에 희망의 빛을 선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관련 기구의 요청으로 가정집 한두 채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8kW 정도 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중동 지역 저소득층을 상대로 개안수술 지원을 했고 태권도 학교 태양광 구축 사업 지원, 스포츠 클럽 건축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으로 요르단 왕실 라드 왕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고 발전소 산업안전 보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전력이 요르단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해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준공식에는 할라 델 자와티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암자드 알라와시대 요르단 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사업에 지분 100%를 투자해 사업 개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전담했습니다.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3년 국제경쟁입찰로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사업을 발주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요르단과 2015년 12월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 재원 조달에 성공해 2019년 7월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를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해 모두 5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제이즈 풍력발전소의 총 사업비는 1억 8,100만 달러로 한국전력은 요르단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으로 요르단에서 알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암마나시아 디젤 내연 발전소 등과 함께 발전소 3곳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8년 기준 요르단 전체 발전 용량 5,236메가와트의 20%를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셈입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준공에 성공해 한국전력과 요르단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중동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에 감사를 표한 일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알카트라나 발전소 인근이 적극적인 녹지화 사업에 요르단 정부가 감사패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패와 편지에는 이승우 사장의 요르단 현장 경영 당시 ESG 경영의 목적으로 지시하고 진행된 발전소 배수를 이용한 요르단 산림복원 및 제조림 사업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감사 편지를 통해 요르단 녹지화 프로젝트의 한국 기업인 남부발전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요르단 정부는 남부발전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상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요르단 녹지화 사업은 요르단 정부에서 약 120억 원가량의 비용을 투입해 전 지역 주요 도로 주변이 광범위한 지역의 산림을 복원하고 재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요르단 농림부는 발전소 입구 및 도로 약 3에서 5km 구간의 녹지화를 위해 약 5천에서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남부발전은 물 재활용 집수 설비와 공급 배관 등을 설치해 식목 용수를 공급하며 코트라는 이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되는 물이 요르단의 지하수 고갈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과 코트라는 이번 녹지화 사업을 시작으로 요르단 농림부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해 안으로 발전소 주변에 녹지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향후 단계적으로 녹지화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이 요르단 정부와 협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요르단 녹지화 사업을 시작으로 선도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자 요르단은 치안 분야까지 손잡았는데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요르단 경찰청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경찰청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첫 사례입니다. 요르단 경찰청의 분산된 범죄 통계 시스템을 통합해 범죄 발생의 통계적 예측과 지리적 연관성 분석을 거쳐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찰청이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수많은 범죄 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하여 범죄 유형별 주요 발생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 진행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월 요르단 경찰의 치안 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범죄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요르단 경찰청 하팀 타라온의 총경은 요르단 경찰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연계, 치안 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 경찰청은 4차 산업시대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요르단 사업을 시작으로 각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와 국가 간 치안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및 과테말라 등 다양한 치안 협력 국가에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치안 시스템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용환 외사국장은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도록 외국 경찰과 굳건한 치안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기술을 공유하여 안정된 재외국민보호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